속물경제 소비자 TV의 이성구입니다. 제가 우리 속물경제 TV에서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비난반들을 위해서 변명을 하겠다 하면서 지난번에 박진희 의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눴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박 의장님 이 다단계 판매라는 게 불로소득이고 후원수당이 많고 값이 너무 비싸다 뭐 그러면서 박 의장님도 그래가지고 돈 버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때 뭐 얘기가 서로 잘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또 비난하는 겁니다. 잘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예. 다단계 판매에 대한 또 하나의 비난은 이게 주로 연고 판매한다는 거하고 마케팅 방법이 좀 구태의연하다. 그리고 이거 경제에 불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이 연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귀찮게 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박 의장님한테 대해서도 제가 좀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주변 사람을 엄청 괴롭힌 거 아니냐. 이러면 좀 부당한 생각인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다 네.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네. 뭐 제 지인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근데 또 네. 어떻게 보면 꼭 연고가 아니더라도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우리가 단골도 있잖아요. 네. 단골집 가서 사는 게 낫지. 네. 어떤 물품을 사는데 왜 꼭 인터넷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그렇죠. 거는 괜찮고 네. 할인점에 가서 대기업 물건을 사는 건 괜찮고 네. 내 뭐 예를 들면 친구 아니면 뭐 내 선배 누가 하는 거를 사주는 거는 부담을 느낀다?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필요하다면 뭐 그렇게 네. 사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 속물경제 그 TV 하면서 아직 제 아주 가까운 물론 가족들한테는 이미 구독해 이랬지만 아직 친구들한테 못 하고 있어요. 연고 판매라고 그래가지고 욕 먹을까봐.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내용이 정말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독하게 되면 제 친구들한테도 이거 많이 구독하고 있어. 너네들도 봐. 이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단계 판매 물건이 좋다면은 당연히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게 맞는 거죠. 만일 좋은 물건인데 친구들한테나 아는 사람한테 권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내가 자영업자로서의 길을 안 걸으면 네.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보거나 주부로서 보면 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사람을 모집하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권유하고 연쇄적으로 뭘 하는 걸 할 필요가 없는 분야잖아요. 근데 만약 그분들도 자영업자가 된다면 네. 어떤 친구가 좋겠어요? 제가 박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 친구, 내가 식당을 개업하는데 안 와. 얘기도 안 해. 두 번째 친구, 한 번 왔다 가고 안 와. 세 번째 친구, 매번 와. 예. 네 번째 친구, 올 때마다 어떤 놈을 데려와. 예. 그럼 네 번째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자의 길을 걸으면 결국은 연고에 도움을 얻는 걸 원해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그냥 평범한 주부로서만 있다. 그러면 연고에 대한 뭐 이익관계 아니면 연고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시절에는 근데 앞으로 본인들도 자영사하면 내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그렇죠. 저도 그렇다 해서 뭐 제가 지인들한테 목숨 걸고 한 건 없습니다. 뭐 저도 형제가 구남매인데 구남매 중에 단 한 명한테도 내 제품 사달라라고 부담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이쪽 업계의 담당 과장이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예, 전에. 예. 그래서 연고 판매로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이 업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에 현장 시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에다가 물건 싸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이제 제가 뭐냐면은 판매자들의 재고를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많은 판매원들한테는 더 팔면 안 된다, 업체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연고, 자기 친지들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친지들이 쓰지도 않으니까 자기 방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면서 이 업계가 연고 판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다지 현실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는 거를 좀 고지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구 판매가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 네. 그냥 어떻게 뭐 대인 관계를 개선하고 내가 사람을 좀 사귀고 하는 걸 좀 노력하지 않고 네. 그걸 노력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그렇죠. 업계는. 네. 근데 자기 성격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사교적으로는 바꾸려고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한테 가서 네. 저 친구한테 내가 꼭 팔아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강하다 보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업계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팀을 늘리고 소비자를 크게 만들어 가려면 자기 성격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면 제가 너무 이 업계 옹호자처럼 돼버리는데 이게 일종의 타겟 마케팅,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사실 이 업계가 저한테 상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광고로. 뭡니까? 지상파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십만 보는 데다가 그냥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업계는 판매원들, 사실 유능한 판매자들이면은 아까 IBO라고 그러셨나요? 유능한 판매자들이면은 아무 데나 가서 물건 팔라고 안 하죠. 그러면은 자기도 노력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늘 적합한 계층들을 찾을 거라고요. 내가 지금 마케팅 노력을 해서 가장 많이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저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비교적 효율적인 마케팅이 오히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처럼 하는 타겟 마케팅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옹호한 적이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거겠죠. 당연하죠. 뭐 우리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한테 가서 억지로 이걸 필요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 거고 네.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가서 사업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추가적으로 잉여 수익을 벌고 싶거나 아니면 뭐 사이드 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풀잡이라도 내가 뭔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한테 사업을 소개해야지. 가서 멀쩡한 사람 놓고 너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뭐 인연 끊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대기업의 상품들은 무차별로 그냥 어떤 드라마 보는 사람한테 드라마 뒤에다가 광고하는 거고 홈쇼핑 같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채널을 찾아오는 거라면은 이 다단계 마케팅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마케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그 IBO 교육에서 정말 좀 스마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막연히 들어왔다가 연고 친지들만 괴롭히고 사실 실패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을 잘 참석해서 기초부터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라고 해서 예. 5주 동안 순차적으로 이게 기초 사업자가 오면 예. 5주 동안 이렇게 가르쳐서 정말 올바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각자의 회사의 리더분들이 하는 그런 기초 교육부터 좀 꼼꼼하게 잘 배워서 사업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급하게 예. 나가가지고 빨리 한 사람 더 뭐 모셔오거나 뭐 제품 판매하는데 너무 급급하기보다는 나부터 좀 저도 그러셨기 때문에 성공했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밑에서 다 실패하면은 네. 상위 사업자도 실패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여기 인큐텐 창업하셔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네. 잘해주시면 아주 번창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근데 또 하나의 비판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보니까 그저 건강기능식품, 뭐 기능성 화장품, 뭐 이상한 상품들만 구태의연한 마케팅 방법으로 팔더라. 뭐 옛날에는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그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지만 그런 구태의연한 마케팅 방법이다라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에 홈쇼핑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이거 구태의연하지 않냐, 이제 사라질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그거는 예. 그냥 어디든지 다 회의론자가 있듯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재래시장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오일장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자, 유통이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플레이스 장소가 현재 12개에서 13개고요. 예. 제조업자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채널도 12개에서 13개로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문성 채널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 할인점은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인데 단위가 높고 가격이 예를 들자면 라면이 편의점 가면 700원인데 네. 할인점은 30봉에 600원씩 계산해서 6318, 네. 18,000원이면 네.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요. 그렇죠. 자, 오일장 뭐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호미, 뭐 예를 들자면 뭐 낫, 네. 이런 어떤 시골 분들이 농사에 필요한 게 또 그쪽이 잘 그렇죠. 팔리고 네. 편의점은 담배, 물, 맥주 이렇게 유통 채널마다 전문성이 있게 그렇죠. 바뀌었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과거 유통과 좀 비교해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즉 대면 판매 누군가 만나서 가방을 가져와서 카탈로그를 피고 설명하는 이런 이제 직접 판매 시장은 얼굴에 바르는 것과 네. 몸에 먹어서 효과가 좋은 시장 네.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자면 화장품 회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오프라인 위주에 있던 그렇죠. 화장품 브랜드들은요 지금 굉장히 쇠퇴했습니다. 네. 근데 아주머니들이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팔았던 화장품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그렇죠. 있어요. 그 태평양 화학이 네. 처음에 이게 구태의연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방판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매출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방판 조직 매출액이 거의 뭐 30% 이상 될 거예요. 네. 네. 그렇듯이 뭐 네트워크 마케팅도 결국은 이제 특수성, 그렇죠. 각자의 채널, 홈쇼핑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였을 때 좀 멋있어 보이는 게 좀 잘 팔립니다. 그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쪽은 먹거나 발라보거나 뭔가 좋아지는 경험하면서 예. 경험을 전달해야 예. 되는 상품들. 네. 네. 아주 좋은. 그러니까 각자 그 마케팅 채널마다의 네, 특수성이 특징이 있어요. 있고 네, 그거에 전문성도 따르고 있고. 예. 제가 또 요새 느끼는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실은 SNS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금 정보화 혁명 시대의 또 툴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뭐 특정 뭐 외국 회사가 만든 뭐 무슨 네. 스타 이런 거 뭐 페북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네이버 카카오, 블로그도 예, 쓰기도 뭐 이런 하고. 채널을 네. 통하는데 저도 사실은 과거에 이 SNS에 그렇게 신빙성 뭐 네. 효과 이런 걸 좀 약화해 봤는데 네. 제가 회사 경영자인데 제 인스타나 제 페이스북에 제품 저한테 제품 문의하는 사람, 사업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뭐 한 일주일에 한 2건 정도씩 그러니까 우리 연락이 와요. 의장님만 해도 벌써 올드 세대인 거네요. 예. 25년이니까 새로운 그 세대들을 리크루트 해야 예. 돼요. 지금에 좀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 제가 네트워크 업계를 보면은 비교적 연령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 업계가 대학생 다단계 이런 거를 막 하지 말자고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청년들이 리크루트 돼야지 이 네트워크 업계가 오히려 활성을 찾고 좋은 솔루션들을 자꾸 낸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 같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새로운 마케팅 기법도 생겨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상품들이 개발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맞습니다. 네. 뭐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쭉 보면 이제 사실 회사의 경영진이나 아니면 리더분들이 한갑이 넘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나중에 와가지고 한번 여기 있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겠어요. 뭐 저는 뭐 마음은 20대니까 젊은 분들이 당연히 이 업계에 많이 와서 정말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상품도 또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예. 이쪽에서 취급할 수 있게. 뭐 제가 훈수까지 두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젊은층이 선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해갈 수 있는 그거 회사. 한번 같이 창업해 보면 어때요? 예. 인큐텐 0으로 해가지고 하나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건강기능식품이요? 아까 이제 그 특성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설명 잘해가지고 약국서 팔면 되고 또 뭐 마트에서 통해서 팔면 싸고 그럴 텐데
괜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팔게 해가지고 비싸지기만 하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이거 국민 경제에 1도 도움 안 되는 채널이라는 비난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네트워크가 없어지면 더 비싸지겠죠. 네. 저는 항상 유통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싸진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네트워크에서는 경쟁이 있어요. 125개의 회사가 이 업계의 소비자를 만나고 있어요. 회사만. 네. 그 공급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네. 홈쇼핑은 5채널입니다. 그렇죠. 할인점도 한 5개밖에 안 되고 네. 공급자 숫자가 적으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네트워크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어느가 큰 기업들을 또 견제할 수 있는 유통도 있어야지. 그렇죠. 네. 너무 뭐 경제학 하셨어요? 저요? 네. 아니요, 제가 저기 경제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그래도 경제학 박사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서울대에서 경제학 예. 학사를 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또 이 유통 공정거래만 20년을 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해버리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유통 채널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값도 싸지고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오늘 계속 막 훈수를 하네요. 말을 듣기로 나온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가서 로비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백화점에 물건 놓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거의 까무러치기예요. 대형 마트에도 그 진열대 한 칸 차지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나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팔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물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납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네트워크 업계들도 그런 상품을 열심히 찾거든요. 예, 예. 물론 네트워크 업계에 납품하는 것도 보니까 큰 회사들은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좀 알려진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우리 사장님, 의장님 같은 분이 창업하고 그러면 지금도 벌써 무슨 상품 팔아야 될까 찾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중소기업의 좋은 상품들이 많이 발굴될 수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그러면서 뭐 돈을 준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건전한 네트워크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 게 사실은 제 주장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말씀 듣기로 하고 저절난 체 아닙니다. 예. 예. 어떻게 더 좀 하신 말씀이 있나요? 뭐 우리 소비자나 뭐 사실은 이제 회의적인 거를 다 찾아내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는 분들 회의적인 거 한번 찾으면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야죠. 시간 구애받는 일을 해야죠. 상사 눈치 봐야죠. 이거 회의적인 거 찾아내려면 자영사업 하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 또 회의적인 것처럼 아침에 문 열어야죠. 가게 지켜야죠. 손님 없어도 지켜야죠.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하죠. 들어오는 손님 숫자 제한. 얼마나 이런 걸 다 이겨내야 됩니까? 그거 외에도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업들만 운영하면은 모든 중간이 없잖아요. 네. 우리 일반 분들은 뭘 해서 밥 먹고 사나요? 다 홈쇼핑에서 사고 다 할인점에 사면은 우리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구태여 의연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업계에서도 결국은 그거에 가장 적합한 상품들을 발굴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그런 아까 뭐 인땡 뭐 배땡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SNS의 기법을 여기에서도 다 이용하고 있고 저는 반대로 그런 현재 SNS들이 과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썼던 그 오프라인에서의 것들을 온라인에다가 옮겨놓은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뒤떨어진 마케팅 방법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민 경제에 불필요한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중소기업 육성하자고 뭐 지금 대선 후보들까지 다 뭐 막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네트워크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전한 네트워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부 동의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예, 다음에 예. 뵐게요.